안녕하세요. 실리콘 몰드 만드는 포롱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시리즈는 실리콘 몰드 생초보부터 고인물까지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제가 그동안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토대로 차근차근 강의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리콘 몰드 제작, 어떻게 입문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쉽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일단 만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몰드 제작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께선 가장 기본형인 둥근 형태부터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아크릴판에 필름지를 벗긴 다음 적당한 크기로 필름지를 잘라 테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끝부분이 너무 길면 찌그러진 원형이 되기 때문에 야무지게 잘라주고 테이프로 고정해 주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글루건을 해도 실리콘이 새는데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글루건은 떡칠하는 것보다 꼼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글루건을 몇 군데에 콕콕 찍어주면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루건이 굳을 동안 커피도 한 모금 마시고 심심하니 오늘의 게스트도 모셔봅니다. 글루건을 잘하는 꿀팁으로는 연습을 많이 하기라는 뻔한 방법과, 둘째로 굳은 다음 확인하기, 셋째로 우레탄 바닥 마감하기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형이 가벼운 경우 둥실둥실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상도 글루건으로 고정시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글루건은 투명색에서 하얗게 굳어가는데, 투명색일 때는 빈 공간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은 다음 다시 확인하면 이 정도면 잘 발랐다 라고 생각했던 제가 금세 부끄러워질 만큼 쉽게 빈 공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빈 공간을 다시 채워주겠습니다. 사실 원형 테두리만 잘 연습해도 대부분의 실리콘 몰드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크기가 높은 친구도 마찬가지로 좀 더 긴 필름지를 잘라 테두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아크릴판이랑 필름지는 어디서 사나요? 네, 포롱 스토어에 있다고 조심스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는 뚱뚱한 게 매력이지만 사실은 재료비를 절약하기 위해 속이 비워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탈포 중 하늘로 솟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글루건이 아닌 접착제를 이용해 고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있던 테두리에 틈새를 다시 확인해주는 것도 빼먹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 순서인 우레탄 바닥 마감입니다. 우레탄 바닥 마감은 흔히 푸딩 마감이라고 많이 부르시는데, 실리콘 몰드의 바닥면을 푸딩처럼 매끈하고 도톰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실리콘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바닥이 살짝 잠길 정도로만 우레탄을 부어주면 되는데, 혹시라도 원형에 우레탄이 튀게 되면 생각보다 곤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짝 기울여서 부어주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바닥 마감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하나는 빼놓고 해보겠습니다. 우레탄은 정말 빨리 굳는 편입니다. 우레탄과 실리콘은 높은 온도일수록 빨리 굳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서늘한 날씨에는 천천히 굳기 때문에 작업 시간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또 소량일수록 빨리 굳는 실리콘과 달리 우레탄은 소량일수록 천천히 굳어 요즘 날씨 기준으로 약 5분에서 10분 정도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량일 때 천천히 굳을 뿐이지 우레탄 자체는 언제나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초보분들께선 푸딩 마감 위주로 사용해 주시고 다른 시리즈에서 순서대로 다룰 예정입니다. 우레탄이 하얗게 굳으면 경화가 완료된 상태인데, 뜨겁기 때문에 식을 때까지 기다린 후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실리콘을 1:1 비율로 계량해 섞어 주겠습니다. 실리콘 종류와 특징, 경도 같은 이론 부분은 다음 편에서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실리콘 몰드 만들기에서 가장 쉬운 부분은 실리콘 몰드 만들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몰드의 특정 부분들이 끈적거린다 라는 질문입니다. 경화불량의 원인이야 참으로 다양하지만 다른 데는 멀쩡한데 군데군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경우 교반 불량이 원인입니다. 아니, 저 팔 빠지게 저었는데요? 저런. 실리콘은 팔 빠지게 저을수록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용기의 바닥 부분과 저어주는 도구에 묻은 실리콘까지 야무지게 비벼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용기에 옆면이 쩝쩝 소리가 날 때까지 긁어주고 나이프에 묻은 실리콘을 훑어서 떨어뜨려줍니다. 다시 바닥까지 잘 긁어주고 나이프 훑어주고
저는 보통 3번 정도 나이프를 훑어주는 편입니다. 만약 탈포기를 사용하신다면 실리콘이 점점 부풀어 오르다가 푹 꺼지는 순간이 탈포가 완료된 시점입니다. 아니 생초보가 탈포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냥 비교해드리려고. 반투명색은 0도 실리콘이고 베이지색 실리콘은 5도 실리콘입니다. 저희 실리콘은 체감상 0도 실리콘이 기포가 더 많은 편이니 탈포기가 없으신 분들은 5도 실리콘을 더 추천드립니다. 마찬가지로 1:1 비율로 계량해 조심조심 종이컵 옆면의 실리콘과 나이프에 묻은 실리콘까지 잘 섞어주겠습니다. 혼자 촬영을 할 때 가장 가슴 아픈 점은 카메라를 열심히 벗어나 있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탈포가 된 실리콘과 마구 휘저어둔 실리콘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탈포가 된 실리콘을 부어보겠습니다. 탈포가 된 상태라고 해도 붓는 과정에서 기포가 생겨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탈포를 해주고 실리콘을 마저 채워주면 마무리입니다. 아 뭐야, 결국 탈포기가 최고라는 거네. 탈포기가 짱짱맨인 건 맞습니다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지금이 거의 겨울 같은 날씨이기 때문이죠. 기포는 당연히 액체보다 가벼우니 충분한 시간만 있으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 실리콘은 온도가 낮을수록 천천히 굳습니다. 때문에 지금 날씨라면 문제가 없지만 탈포기 없이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실리콘 온도를 낮춰 경화 시간을 늘리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 이쪽 실리콘도 기포가 많이 제거되었습니다. 여름철이라면 벌써 걸쭉해졌겠지만 요즘 날씨라면 아주 거뜬하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나눠 붓기입니다. 표면이 적셔질 정도로만 실리콘을 부어서 다시 기포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표면의 기포들이 보글보글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일단 대상에 접촉한 기포들만 제거하면 작품 제작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니 천천히 시간을 들여 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얇은 붓이나 나이프 등으로 표면을 살살 긁어 기포가 차기 쉬운 부분들을 문질러 기포를 꺼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포가 다 제거되었다면 실리콘을 마저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리콘 경화 분량의 가장 큰 이유로 교반 분량을 말씀드렸는데 종이컵에 묻은 실리콘을 꼼꼼하게 비비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야무지게 실리콘을 긁어서 쓸 때 이때 옆면이 제대로 비벼지지 않아 경화 불량을 일으킨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리콘이 굳는 동안 막간을 이용해 간단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실 때 대상을 선택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기포가 빠질 수 있는 구조인가 입니다. 실리콘을 부어주면 기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온도를 낮춰 기포가 빠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탈포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포가 올라오다가 턱에 걸리는 구조라면 탈포기를 이용해 인위적으로 기포를 꺼내줘야겠죠? 반대로 이렇게 기포가 타고 올라오기 좋은 구조라면 높이가 있는 몰드라도 시간을 들여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아이소한 경우도 제법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완성된 실리콘 몰드를 꺼내 보겠습니다. 과연 바닥 마감을 한 것과 안 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크릴판에서 몰드를 떼어낼 때는 글루건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필름지를 살짝 잘라 벗겨내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종종 아크릴판이 깨지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고 장갑을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바닥 마감 여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